1948년 12월 1일 새벽 6시 30분. 호주 남부의 아름다운 해변 도시 애들레이드의 서머튼 파크 해변.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던 시민들은 해변 모래밭에 기대 누워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말쑥한 양복 차림으로 단정한 머리를 하고 있었고 한쪽 다리를 쭉 뻗고 다른 쪽 다리에 무릎을 굽혀 세운 채 마치 잠든 듯 평온한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확인한 순간 남자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죠. 40대 중반으로 추정된 사망한 남성. 그는 호리호리한 체격이었지만 건강해 보였고 무엇보다 시신에는 어떤 외상이나 폭력의 흔적도 전혀 없었는데요. 만약 이것이 단순한 자연사였다면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미스터리로 기록되지는 않았겠죠. 이 남자의 죽음은 풀리지 않는 거대한 퍼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대체 어디서 온 사람일까요? 그리고 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해변에 홀로 누워 있었을까요? 오늘 H사건 파일에서는 역대급 미제 사건으로 손꼽히는 탐함 슈드 사건, 일명 서머튼맨 미스터리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즉시 서머튼 파크 해변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들은 시신을 꼼꼼하게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남자의 주머니에서는 미사용 기차표와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버스표, 담배 한 갑, 빗, 성냥, 그리고 껌 한 통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여행객의 소지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죠. 하지만 더욱 깊이 들여다볼수록 경찰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몸과 소지품 어디에서도 신원을 알 수 있는 그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갑도, 신분증도, 운전면허증도, 심지어는 이름이 적힌 편지 한 통조차 없었는데요. 게다가 그가 입고 있던 모든 옷의 라벨은 마치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잘려나가 있었죠. 마치 누군가 그가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건 현장을 처음 조사했던 형사들은 이 남자의 독특한 외모에도 주목했습니다. 그의 귀는 일반적인 남성들보다 유난히 작았고 발가락은 발레 댄서처럼 가지런히 모여 있었으며 종아리 근육은 장거리 스키어처럼 비정상적으로 발달해 있었던 것이죠. 또한 치아 기록을 국제적으로 조회해봐도 일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이 남자의 존재는 마치 유령처럼 그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단서는 부검 과정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남자의 위장에서는 소량의 미트파이와 토마토 소스가 발견되었는데요. 마지막 식사는 사망하기 3-4시간 전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독극물 반응 검사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 십이지장, 간, 신장에서는 우렬과 비장비대가 확인되었기에 독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바비튜레이트, 즉 수용성 체면제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부검을 담당했던 법의학자 드와이어 박사는 결국 사망 원인은 알 수 없는 중독이라는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부 상처도 없고 명백한 독극물 반응도 없는데 중독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상황. 이는 곧 자연사도 명백한 타살도 아니라는 뜻이었는데요. 그의 죽음은 시작부터 미스터리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특징과 사진을 상세히 기록하고 언론에 공개하며 대중의 제보를 기다렸는데요.
인터폴을 통해 지문과 사진을 각국에 보냈고 심지어 영국의 정보기관인 MI5까지 나서서 이 남자의 신원을 추적했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이 남자는 서머튼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호주 역사상 가장 기이한 미스터리로 기록되고 말았죠. 시간이 흐르고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머튼맨이 사망한 지 약 4개월 뒤인 1949년 4월, 이 미제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서머튼맨이 사망 당시 입고 있던 바지에 숨겨진 작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발견된 것이었죠. 그 종이에는 페르시아어로 타맘슈드라는 단어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페르시아 시인 오마르 하이암의 유명한 시집 루바이아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구로 끝났다, 종료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경찰은 즉시 애들레이드 전역의 서점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마르 하이암의 시집 중 타맘슈드라는 문구가 찢겨나간 책을 찾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몇 주 뒤, 한 시민이 경찰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사건이 발생했던 해변에 주차해둔 차의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오마르 하이암 시집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인데요. 경찰은 즉시 그 시집을 회수했고 놀랍게도 그 시집의 마지막 페이지가 찢겨나간 부분과 서머튼맨의 주머니에서 나온 종이 조각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 시집에서 해당 부분을 찢어낸 것처럼 말이죠. 이 시집은 과연 서머튼맨의 것이었을까요? 혹은 그의 죽음과 관련된 누군가가 그에게 남긴 메시지였을까요? 더욱 충격적인 단서는 시집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시집의 뒷면에 연필로 쓰여진 5줄의 암호문 같은 글자들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 글자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다섯째 줄. 이 마지막 줄은 나중에 추가되거나 혹은 잘못된 기록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그 암호문 아래에는 알 수 없는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 전화번호의 주인을 찾아 나섰는데요. 전화번호의 주인은 당시 27살의 제시카 톰슨이라는 이름의 간호사였습니다. 경찰의 신문 과정에서 그녀는 과거에 오마르 하이암 시집을 읽고 책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지만 서머튼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강력히 부인했는데요. 경찰은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직감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죠. 그녀는 평생 이 사건에 대해서 함구했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에게조차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욱 기이한 점은 제시카 톰슨이 과거 오마르 하이암 시집을 선물했던 남자, 즉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중 한 명이었던 알프레드 보크설이란 사람이 사건 당시 실종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보크설이 서머튼맨이라고 생각하며 사건이 해결되는 듯 보였지만 얼마 후 알프레드 보크설은 멀쩡히 살아있는 채로 나타났는데요. 그는 사건의 증거인 마지막 페이지가 찢긴 시집이 자신의 시집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로써 미스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제시카 톰슨은 단순한 증인이 아닌 사건의 핵심 인물로 부상하게 됩니다. 서머튼맨에게서 발견된 시집 속 암호문은 사건의 미스터리를 극대화시키는 핵심 단서였습니다. 전 세계 암호 전문가들과 정보기관들이 이 암호 해독에 매달렸지만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누구도 이 암호를 풀어내지 못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암호가 일회용 패드 암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습니다. 이는 난수표를 이용해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난수표를 모르면 해독이 거의 불가능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암호화 방식 중 하나죠. 만약 그렇다면 서머튼맨은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냉전 시대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던 스파이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그의 죽음과 함께 어떤 중요한 정보나 임무 역시 영원히 묻혀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건은 여러 차례 재조사되었고 수많은 추측과 가설들이 난무했습니다. 첫 번째, 냉전 시대의 스파이설. 암호문과 완벽하게 지워진 신원 때문에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설 중 하나입니다. 그가 독극물로 암살된 스파이이며 탐함슈드라는 문구는 임무 종료 또는 마지막 메시지를 의미하는 암호였다는 것이죠. 그가 죽기 전 중요 정보를 담은 마이크로필름이나 다른 증거들을 파괴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랑과 배신 혹은 협박. 제시카 톰슨과의 미묘한 관계에 주목한 가설입니다. 그녀가 서머튼맨을 알고 있었으며 이 모든 것이 비극적인 사랑과 배신 혹은 정치적인 협박과 관련된 일이었다는 것인데요. 제시카 톰슨이 왜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그녀의 시집에서 암호가 발견되었는지를 설명해주는 가설이죠.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세 번째, 군사실험 연루설. 당시 냉전 시기에는 비밀리에 독극물이나 새로운 무기 실험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서머튼맨이 그러한 실험과 관련된 인물이었거나 혹은 실수로 독극물에 노출되어 사망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는데요. 알 수 없는 중독사라는 부검 결과가 이 가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죠. 네 번째, 자살설 또는 단순 조난. 극심한 우울감이나 절망감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깔끔한 복장과 외상 없는 시신, 그리고 완벽하게 지워진 신원은 자살과는 거리가 멀다는 반론도 있었는데요. 또한 해변에서 잠이 들었다가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했을 것이라는 단순 조난사고의 주장도 있었지만 이것으로는 너무 많은 의문점들이 설명되지 않고 있죠. 이 외에도 수많은 가설이 제기되었지만 그 어떤 것도 사건의 모든 의문점을 완벽하게 설명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서머튼맨은 그렇게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는 듯 보였죠. 사건 발생 후 수십 년 동안 서머튼맨은 호주의 영구 미제 사건 목록 중에서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를 향한 사람들의 열정은 식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2020년, 이 오래된 사건에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남부경찰은 오랜 논의 끝에 서머튼맨의 시신을 발굴해 첨단 DNA 분석을 다시 시도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는데요. 이는 이 사건을 끈질기게 추적해온 애들레이드 대학교의 범죄학 교수 데릭 에보트와 그의 연구팀이 유전학자들과 협력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덕분이었죠. 드디어 2021년, 그들은 발굴한 시신에서 추출한 머리카락과 다른 조직 샘플에서 DNA를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데릭 에보트 교수와 유전학자들은 마침내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머튼맨의 DNA가 1000명 이상의 친척과 일치하는 방대한 족보 데이터를 통해 그의 신원이 1905년 멜버른에서 태어난 칼 찰스 웹이라는 남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한 것이죠. 이것은 70년이 넘는 미스터리에 대한 엄청난 진전임이 분명했습니다. 드디어 신원이 확인된 서머튼맨. 본명 칼 찰스 웹은 멜버른 출신의 전기기술자이자 제빵사였고 결혼과 이혼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그는 범죄 기록이 없는 평범한 시민이었는데요.
과연 그가 어떻게 애들레이드의 서머튼 해변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의 모든 신원 정보가 지워진 채 죽음을 맞이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칼 찰스웹의 신원이 확인된 이후 그의 친척들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파이였을까요? 아니면 특정 단체와 연루되어 있었을까요? 제시카 톰슨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게다가 그의 죽음의 원인과 시집 속 암호문의 의미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칼 찰스 웹이라는 이름이 밝혀졌지만 그날 밤 서머튼 해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차가운 모래 속에 묻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질 날이 올 수 있을까요?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머튼맨 미스터리는 수많은 추측과 논쟁을 낳으며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미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한 남자의 죽음이 남긴 타맘슈드라는 마지막 단어는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풀리지 않는 의문의 시작들을 알리는 암호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흔적을 지운 채 해변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 마침내 그의 이름이 밝혀졌지만 그날 밤 서머튼 해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차가운 모래 속에 묻혀 있는 것인데요. 그의 죽음을 과연 타맘슈드,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미스터리가 완전히 해결되는 날이 오기는 할까요? 우리는 다음 단서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H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기이하고 흥미로운 사건 파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